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 참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비극, 바로 그 악명 높은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인데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언론에 밝혀지지도 않았고 실제 밝혀진 뒤에도 쉬쉬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게 됐는데,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975년에 군사독재 시절이었죠. 부산에 이제 형제복지원이라는, 외형은 이제 뭐 복지시설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강제 수용소예요, 말 그대로. 설립의 취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거리에 이제 불황인들, 노숙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시설에 이제 입소시켜서 교화시키고 사회에 적응하게 해주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길거리에 보이는 노숙자, 불황인들을 바로 동의 없이 강제로 연행해서 입소시키고, 그것 자체도 불법이죠. 그쵸. 그리고 위헌이죠.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일반 시민들까지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진짜 국가 공무원들이, 이 관계자들이 이 잡아갑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3,000명이 강제 입소됐고 여기서 발생한 사망자 수만 무려 500명에 달하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서 국가에서 인신매매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12년 동안 그 형제복지원 내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잡아와서 구타를 하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폭행에, 성폭행이 만연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었죠. 그런 가혹행위들이. 우리가 뭐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인권은 철저히 짓밟으면서 거의 다 발가벗긴 채로 입소하자마자 이유 없는 매질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정도가 거의 사람이 정신이 잃을 정도까지, 한마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군기를 잡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혹행위가 시작이 되죠. 가혹행위부터 시작이 되죠. 먹을 것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아직 갓 태어난 생쥐 있잖아요. 그 생쥐, 털도 안 난 생쥐를 보양식이라고 하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식사도 제대로 안 줬었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할 때도 소금이랑 소금과 그냥 손가락 가지고 대충 양치를 하고, 심지어는 샤워를 하는 것도 하루에 물 3바가지,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 행위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사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입에 담기도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사 판결이. 어떻게 선고됐죠?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단 2년 6개월의 징역형만 선고가 됐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유죄가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업무상 횡령 있잖아요. 업무상 횡령이랑 외환관리법 위반, 이 정도만 유죄가 나왔고, 검사가 폭행치사라든가 특수강공 같은 경우는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무죄 판결이 나버렸어요. 가장 핵심인데요. 핵심인데. 이게 사실은 세상에 밝혀지게 된 계기도, 부산에 이제 근무하시던 한 검사님이 지금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 검사님이 우연히 등산을 하다가 산에 웬 사람들이 단체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거야. 검사님이 이제 초기 발동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수사해봐 했더니 이 실상이 드러나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군사독재 시절에 언론도 다 탄압당하고 통제가 되니까 세상에 최소한만 알려졌고, 그리고 이 검사님이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소위 빡세게 했습니다. 그 형제복지원 다 압수수색까지 하고 다 증거들은 차고 넘치게 했는데, 현장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던 수사관들이 갑자기 자기 지위도 없이 다 철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냐 그랬더니, 저기 검찰청 지검장이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검사는 이제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다 철수를 했고, 그래서 기소도 김변이 말씀하신 이 정말 거칠애 뿐인 기소, 그리고 특수감금 폭행치사만 최소가 기소가 됐는데, 그나마 특수감금이랑 폭행치사 무죄죠. 살인, 강간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지고 정말 최소한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도 그마저도 분명 또 외압이 있었겠죠. 왜 특수감금이 해당이 안 됐느냐. 그때 당시에 내무부훈령 410조에 의하면은, 그리고 불황인들 같은 경우는 수용소에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용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행위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령 자체에 있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처벌할 수 없는 정당 행위다라고 판단이 돼버려서, 그래서 그 부분 무죄가 나버렸어요. 특히 여기 이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 원장 같은 경우 수괴죠. 그러니까 대장, 두목. 그렇죠. 조직폭력배를 치면 두목, 수괴라고 실제로 법률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3,000명 가운데 500여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2,500여 분이 그 후에 이제 구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했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와서라도 남은 인생마저도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다쳐버리셨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10월 15일에 관련 재판이 무려 이제 31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재심은 아닌 게, 이 박 원장이라는 그 정말 희대의 살인범이죠.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 자체도 뭐 당연히 열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과거 이 국가에 의해 주도됐던 정말 일방적인 폭력,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란 법률이 지난 5월에 무려 7년간 표류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입법이 됐고,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2018년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재판을 신청을 했고요. 이 재판의 핵심은 그겁니다. 정당 행위에 따른 무죄 판결,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거기서 법령, 어떤 법령이 됩니까? 정당한 법이어야 되잖아요. 합헌이어야 되고. 합헌이어야 되고 그것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지 않는 법이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법 자체가 그때 내무부 훈령 410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는 게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 피해자들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이 내무부 훈령 410조가 위헌이라 할 경우에 배상액이 딱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쉽지만 일단 이 재판에 의해서 그 당시 내무부 훈령이 위헌이 판결 난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분들이 감금됐던 시간, 그 실제로 입었던 피해 다 산정을 하고 거기 위자료 더해서 큰 금액을 국가에 청구를 해야 되고 국가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피해를 입은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인생 자체를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했던 위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분들이 남은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보상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재판 결과는 뭐 당연히 그 당시 내무부 훈령 410조는 위헌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판 결과 외에도 그 당시 이 형제복지원에 뭐 불황인이나 일반 시민이 납치돼서 수용이 되려면 부산시 공무원 또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결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양심 선언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그분들이 법정 밖에서라도 정말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한테 떳떳한 국가를 물려주고 싶은 조금이나마의 소명감이라도 있다면 양심 선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공무원들, 현재의 공무원들, 미래의 공무원들이 반드시 공무원 취임 시에 하게 되는 선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의 관심과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격려를 고개 숙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